안 좋아. 자, 182쪽 이제 모집단과 표본, 모집단과 표본. 약간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단원이에요. 헷갈릴 수 있는 단원이고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정규 분포에서 평균 구하고 뭐 그다음에 정규 분포에서 확률 구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중복돼서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표본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표본. 여러분 표본이 뭐죠? 표본. 조사하기 위하여 뽑은 모집단의 일부. 우리가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대선 아니니 대선? 너네 투표권 없죠? 아니요, 생일 아 생일 지난 애들 있어요? 생일 지난 사람 있어요? 3월 9일까지 생일 지난 사람 없어? 투표권이 없구나. 그래. 어쨌든 그 투표를 하면 우리가 정확한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그 모든 사람이 투표한 표들을 다 개표하죠. 모두 개표해서 확인하죠. 이게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 여기 있죠?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 근데 우리가 요즘 막 뭐 대선을 앞두고 막 여론조사 결과 같은 거 막 나오잖아요. 여론조사. 여론조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몇 명만 이렇게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전화해서 물어보잖아. 그죠? 그런 건 뭘까요? 표본조사인 거예요. 그죠? 다 조사하기 힘들 때 몇 명만 뽑아가지고 그 뽑은 집단을 이제 표본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표본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거지. 또는 우리가 투표하고 나면 투표 딱 끝나자마자 출구조사 결과 이런 거 나오죠. 뭔지 아니? 출구조사? 그런 방송 본 적 있니? 아니요. 본 적 없니? 아 그렇구나. 얘가 잘못됐네.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 전부 다 개표해가지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몇 개만 먼저 까보는 거예요. 몇 개만 먼저 까보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측을 할 수 있잖아. 출구조사 결과 어느 지역에서는 누가 몇 프로 앞서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실제 결과랑 맞아 떨어질 때도 있고 실제로 다 까보면 좀 차이가 생길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출구조사도 일종의 표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 그 다음에 일부분만을 뽑아가지고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랬을 때 그 전수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불러요. 모집단. 모집단. 느낌이 딱 오죠? 전체란 뜻입니다. 전체. 모집단.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뽑은 모집단의 일부분, 그것을 표본이라고 부르고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한다. 이거를 보통 n이라는 문자로 표현합니다. n이라는 문자로. 표본의 크기가 몇 개의 값들을 뽑았느냐, 그것을 표본의 크기. 그리고 그 뽑는 과정을 추출이라고 불러요. 추출.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표본을 뽑아가서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 조사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지. 그지? 그래서 표본만 조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궁금한 모집단의 결과를 추측해 보는 거죠. 그죠? 뭐 궁금해서 맞아. 궁금해서 맞는데 다 조사하기는 빡세니까. 그래서 일부만 뽑아가지고 조사해 본다. 그게 표본을 통한 조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임의 추출. 그래서 내가 제대로 추측을 해보려면은 표본을 뽑는 데 있어서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뽑으면 안 되겠죠. 뭐 표본을 뽑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막 출구 조사를 하는데 30대 남자만 조사해. 그렇게 조사해버리면 전체 결과하고는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표본을 뽑으려면 어떠한 편견도 없이 다 공평하게 뽑아야 제대로 된 표본 추출이 될 거고 그래야 그나마 모 집단의 결과랑 같아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아무런 그 편견 없이 공평하게 뽑는 것을 임의 추출이라고 합니다. 임의 추출이라고 하고 뭐 복원이다 비복원이다 이런 건 이제 앞에서 우리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 복원이다 비복원이다는 이 통계 단원에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비복원 추출도 복원 추출로 볼 수 있다. 뭐 표본이 한 10,000명 된다. 그럼 앞에 뽑았던 사람을 또 뽑을 수 있는 거랑 또 뽑을 수 없는 거랑 별 차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통계 단원에서는 복원이나 비복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183쪽으로 가서
통계 조사를 볼게요. 통계 조사. 다음 보기 중에서 표본 조사가 적합한 것만을 골라라. 표본 조사가 적합한 것을 골라라. 잠깐만. 문자 넣어볼게요. 아. 선생님 토요일에 뭐예요? 아니, 마일드 장부를 어떻게 알지? 토요일에 뭐예요? 토요일 뭐 하냐고요? 네. 토요일에 문제 좀 풀어야죠. 그럼 일요일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응? 일요일에. 일요일에? 그게 제일 중요해요. 뭐야 아직 모르겠어. 근데 왜 요즘에 일요일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원래 중학생이라서. 아 이거 뭐 핸드폰 업데이트되고 문자 보내는 게 이렇게 틀어졌어. 자, 건전지의 평균 수명을 조사한다. 일단 이게 전수 조사가 가능할까를 생각해봐. 이걸 만약에 전수 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건전지의 수명을 다 조사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건전지를 다 쓰게 될 거 아니에요. 수명을 조사하려면 건전지를 써봐야 될 거 아니야. 몇 시간이나 가는지 조사해봐야 되는데 그 모든 건전지를 다 조사해버리면 남아있는 건전지가 없잖아. 뭘 팔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죠. 전수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표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총 인구 조사, 우리 몇 년에 한 번씩 하잖아 이거. 이거는 전수조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총 인구 조사니까 하나씩 일일이 가정마다 다 방문해가지고 다 몇 명 사는지 이게 조사하는 거거든요. 누가 해요? 공무원들이 하죠. 자, 디귿도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 조사. 이것도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를 다 조사하는 거니까 전수조사의 개념으로 봐야 되고, 과일의 당도 조사. 요거는 이제 어때? 이것도 모든 과일의 당도를 다 조사하기는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몇 개의 표본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해보겠지. 기억하고 리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내려가서 추출하는 과정을 보면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뽑아요. 첫 번째는 한 개씩 복원 추출. 일단은 한 개씩 뽑는다라는 것은 뽑을 때 순서가 부여가 될까요? 부여되지 않을까요? 부여가 되죠. 그죠? 첫 번째 뽑은 거, 두 번째 뽑은 거 이게 구분되잖아. 순서가 부여되는 거야. 일단 순열이야. 그리고 복원을 한 다음에 추출하죠. 이건 무슨 뜻이지? 뽑았던 것을 또 뽑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순열인데 중복이 허락되는 거니까 중복순열이지. 그치? 중복순열. 5개 중에서 3개를 중복순열로 뽑는 거니까 5파이 3이네요. 그죠? 자, 두 번째는 한 개씩 뽑으니까 순서가 부여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비복원이에요. 그럼 중복될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럼 순열은 순열인데 중복이 안 되니까 그냥 순열이지. 그럼 뭐야? 5P3. 자, 3번은 동시에 3개를 뽑아요. 동시에. 동시에 뽑는다는 것은 일단 순서가 없다는 뜻이야. 그죠? 순서가 없어. 그럼 뭐예요? 조합이지. 조합이고 동시에 뽑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중복도 안 되겠죠.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조합이라고 봐야 되니까 5C3이 되겠죠. 5C3. 그죠? 근데 뭐 이런 문제들은 사실 통계 단원에서 크게 중요한 문제들은 아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건데 여기를 여러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여기가 약간 헷갈린다고 말했던 게 이제 이런 부분인데 모 평균과 표본 평균이 있어. 자, 우리 좀 전에 이런 그림을 봤잖아요. 이런 그림. 이제 자, 여기서 지금 이 모 집단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그때 나온 평균이 모 평균이겠죠. 그죠? 모 집단의 평균, 모 평균. 우리가 이 모 평균을 원래 평균을 나타내는 문자 m 값을 그대로 씁니다. 모 평균. 자, 그 다음에 이 표본 있잖아요. 표본. 이 표본 지금 여기 그림에는 4개만 뽑혀 있죠. 이 표본에 들어있는 요 4개만 가지고 평균을 구할 수도 있겠죠. 요 넷만 가지고. 이 4개만 가지고 구한 평균을 그럼 뭐라고 부를까? 요거를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요.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은 문자가 완전 다릅니다. 표본 평균은 X바라고 불러요. X바. 이 X바가 이 뽑힌 표본, 이 표본 하나에 들어있는 이 값들의 평균을 X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설명해 보면 자, 여기 보면 전체 집단에서의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이게 우리가 원래 쓰던 문자 그대로 그냥 쓰는 거죠. 그대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표본 하나를 딱 뽑았을 때 그 표본에 대한 평균, 그 표본에 대한 분산,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들을 우리가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부르고 이걸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는요 거의 몰라도 좋아요. 안 물어봐 문제에서. 여러분이 표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오로지 표본 평균 X바 있죠. 이 X바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X바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뽑힌 표본 안에 있는 친구들만 가지고 평균을 구한 거라 그랬어. 그지? 자, 그럼 이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모 집단이 있어. 모 집단. 여기에 아까처럼 땡땡땡땡 여러 개의 값들이 들어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이렇게 3개만 딱 뽑았어. 이렇게 3개만 뽑아가지고 얘네를 가지고 하나의 표본을 만든 거예요. 크기가 3인 표본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때 요 안에 들어있는 요 하나하나의 멤버들 있잖아요. 이 하나하나의 멤버들을 지금 x1, x2, x3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야. 여기 보면 x1, x2, 땡땡땡, xn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셋을 가지고 구한 평균 그게 지금 x바인데 이 x바는 당연히 x1과 x2와 x3를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눈 거겠죠. 맞죠? 아이고 그래.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이 표본이라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게 아니죠. 내가 만약에 이렇게 셋을 가지고 또 크기가 3인 표본을 또 뽑을 수 있지.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을 가지고도 또 x바를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얘네 셋의 평균. 그죠? 그런 식으로 또 뭐 여기 있는 이렇게 셋을 가지고 얘네를 뽑아가지고 여기를 가지고도 여기서도 또 x바를 뽑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x바라는 이 표본 평균은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x바들만 모아가지고 그 x바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 그게 바로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이 방금 말한 x바예요. 그죠? 표본 평균이. 그러면 그 표본 평균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평균을 낸 거니까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 x바들의 평균이다.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무슨 얘기 하겠니? x바 자체가 표본 평균이잖아. 그것들의 평균. 그러니까 위에서 본 것처럼 자, 여기서 나온 x바랑 여기서 나온 x바랑 여기서 나온 x바랑 여러 개의 표본들을 다 크기가 3인 표본을 다 뽑아. 다 뽑으면 x바가 되게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 x바들을 다시 더해가지고 나눈 거. 그게 표본 평균의 평균인데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이 구해보니까 어떻대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과 일치한대요. 그러니까 이 x바는 m하고 똑같대요.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지 않니?
우리가 공평하게 표본들을 다 뽑는다면 내가 만약에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까지 6명인데 이 6명의 사람들 중에서 크기가 3인 표본을 뽑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6명이니까 뭐 6C3으로 뽑는다고 합시다. 6C3으로 뽑으면 몇 번 뽑혀요? 6C3이 얼마지? 20인가? 그럼 표본이 20개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지? 표본이 20개 나와. 표본이 20개 나온다면 그 20개의 표본에 우리가 각각 몇 번씩 들어가느냐는 공평하게 똑같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3명씩 뽑았는데 20개의 표본을 뽑았으니까 60명을 뽑은 거거든요. 우리가 6명이니까 각각 10번씩 뽑힐 거예요. 내가 포함되어 있는 표본도 10개, 희주가 포함되어 있는 표본도 10개,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들어갈 거야. 그럼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낸 거니까 원래 우리 6명의 평균과 똑같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 외우면 돼요. 그러면은 이 X바가 평균하고 똑같다. 근데 그 밑에 이제 이건 어떻게 읽어? 표본 평균의 분산이죠. X바가 표본 평균이잖아. 그럼 VX바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맞죠? 근데 그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모분산 시그마 제곱과 달라요. 그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인데 그걸 n으로 나눈 거예요. 승혁아, n이 뭐였지? n? 크기,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로 모 분산을 나눈 것이 표본 평균의 분산이래요. 물론 이것도 이제 문제를 풀려면 외워야 돼요.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느낌만 보라고. 자, 설명을 좀 하면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모 집단에 별량이 9개 있다. 그럼 여러분이 9개를 가지고 평균 구하면 얼마일까요? 여기 뭐 당연히 보이지 않아? 평균 얼마야? 다 더해봐야 돼 이거를? 5지 5 당연히 5지. 당연히 5야. 어? 평균이 5야. 그러면 평균이 5면은 우리가 이제 분산을 구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원래 배웠던 분산의 개념은 뭐더라?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분산의 개념. 원래 분산에 그런 얘기는 했잖아. 평균 주변에 따닥따닥따닥따닥 밀집돼 있으면 분산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아이, 작은 거지. 분산이란 말이 무슨 뜻이야? 퍼져 있는 거 아니야. 평균에 다닥다닥다닥다닥 모여 있으면 그건 안 퍼져 있는 거죠. 그럼 분산이 작은 거죠. 분산은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분산이 커지는 거고. 그래서 분산을 원래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하거든요. 이 여기서 말하는 이 편차라는 게 뭐냐면 별량 마이너스 평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처럼 평균이 5라고 구했으면은 이 편차들이 어떻게 되냐면 1에 대한 편차는 1에서 얘 뺀 거. 마이너스 4. 2의 편차는 2에서 5 뺀 거.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편차들이 쭉 나오고 그 편차들을 다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9개로 나누는 게 분산이에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왜 모 분산과 표본 평균의 분산이 다르냐는 거잖아. 그죠? 모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았는데 왜 모 분산과 표본 평균의 분산은 다르냐? 그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분산을 구한다면 5에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지금 1이죠. 얼마 차이 나요? 4 차이 나죠. 이쪽으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거 9죠. 몇 차이 나요? 4 차이 나죠. 물론 정확한 계산은 아니야. 느낌만 보자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뽑는다고 생각해 봐. 크기가 2인 표본을 뽑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값들로 구성된 표본이 얘네죠. 얘네들의 평균이 얼마야? 1.5지. 1.5. 1.5라는 값은 5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보면 어때요? 3.5만큼 떨어져 있죠. 아까 처음에 1하고 생각했을 땐 어때?
5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나 보면 4 떨어져 있었잖아. 근데 1.5는 5에 조금 가까이 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퍼져 있는 정도가 약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크기가 3개짜리 자 이렇게 3개의 표본을 뽑았어. 얘네 셋의 평균은 얼마지? 2지. 아까보다 더 어때? 좀 더 가까워졌지. 그치? 그러니까 퍼져 있는 정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표본 평균의 분산은 작아지는 겁니다. 정확한 계산 아니야. 근데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은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모분산을 n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값이고 뭐 이거는 맨날 얘한테 그냥 루트 씌우는 거니까 뭐 따로 외울 거 없습니다. 요걸 잘 외워주시면 돼요. 정리하면 x바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x바의 분산은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거다. 이거 가지고 문제를 대부분 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185쪽에 보면 자, 여러분이 만나게 된 대부분의 문제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처럼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m, 시그마 제곱이라는 정규 분포를 따르면 그때 그 표본 평균 x바는 정규 분포 얘를 따른다. 자, 봐봐. 모 평균과 x바의 평균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 없죠. 방금 왼쪽에서 배운 거야, 그치? 자, 그런데 모 분산과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때? 변화가 있지요, 그쵸? 원래 모 분산을 n으로 나눈 값이 x바의 분산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냥 처음부터 딱 자, n,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이제 모 집단의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여기서 표본을 뽑았어. 표본을 뽑아서 x바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정규 분포가 좀 바뀌어야죠. 요거는 그대로인데 뒤에 여기 분산 자리가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를 x바가 따른다. 딱 써놓고 가는 게 좋다. 통계에서는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잘 파악해 줘야 되거든요. 문제가 보통 길잖아요. 기니까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이렇게 딱 적어 놓고 우리한테 필요한 걸 뽑아가지고 계산을 싹싹싹 해줘야 돼요. 187쪽으로 가볼게요. 자, 187쪽에 가면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랬는데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오른쪽 표와 같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 크기가 4야. n 값이 4네요. 이러한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x바의 평균 요거 하고요. x바의 분산 요거를 구하라고 했어요. 아이고, 눈이 아니지. 요 두 가지를 구하라 했어. 근데 승혁아, 이거는 어땠지? 그냥 m이었죠, 그쵸? 근데 여기서 말하는 m이라는 것은 이 x하고 같은 뜻이죠. 그죠? 그냥 x의 평균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요거는 서연아,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어떻게 한 거? n으로 나눈 거였지, 그치? 그리고 여기서의 이 모 분산을 vx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x의 분산 그러면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 n 자리에는 지금 얼마 들어가? 4가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EX랑 VX만 구하면 답이 나오는 건데 EX하고 VX는 우리가 요 표에서 많이 구해봤잖아요. 그죠? EX는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였어? 민주? EX 어떻게 구해? EX. 그죠? 그냥 곱하고 곱해서 더하는 거였죠. 그러면은 4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2가 되겠네요. 그죠? 2.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VX?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한 칸 더 만들었었죠. x제곱 칸. 그죠? 자, x제곱 1, 4, 9 이렇게 x값들을 제곱시켜 놓고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지. 생각이 기억나?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4분의 9. 자, 여기까지가 뭐였냐면 이게 제곱의 평균이었죠. 그쵸? 거기에서 뭘 뺀다? 평균의 제곱을 뺀다. 방금 평균 2라고 구해놨으니까 2의 제곱 4를 빼는 거죠. 이게 평균의 제곱. 이렇게. 그치? 그래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 분산을 구하는 식이었어요. 자,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2분의 1. 자, 그럼 이제 답으로 갑시다. 요거 표본 평균의 평균은 x의 평균과 같으니까 그냥 2죠. 그죠? 자, 근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x의 분산을 n으로 나눈 건데 n이 4였으니까 그죠? 2분의 1을 또 4로 나누라는 거죠. 4로 나누면 얼마야? 8분의 1 이렇게 된다. 이렇게 풀리는 거고 요런 유형보다 더 자주 풀게 될, 더 자주 만나게 될 문제 유형은 필수예제 4번 같은 문제입니다. 필수예제 4번.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문제가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죠? 하지만 딱 쓰면서 정리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자, 우선 문제를 쭉 읽으면서 평균이 150,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죠. 정규 분포 n. 평균 150, 표준 편차 5니까 5제곱. 근데 누가 이 정규 분포를 따른대? x가. 그쵸? 그냥 모집단 전체가.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표본을 뽑았네요. 크기가 얼마인? 크기가 100인. 그쵸? 크기가 100인 표본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n 값이 지금 100인 거야. n 값이 100인 건데 그런 표본을 뽑으면 그때 그 표본 평균 x 바들에 대해서 지금 궁금한 거니까 x 말고 x 반은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를 거냐 그걸 써놔야 되겠죠. 그죠? 아까 앞장에 쓴 것처럼 n 하고 자 평균은 그대로 분산을 원래 분산 25잖아. 요걸 얼마로 나눠서 써야 돼? n으로. 그쵸? 100으로 나누면 4분의 1 되잖아요. 4분의 1. 4분의 1이면 2분의 1의 제곱으로 써놓는 것이 계산하기 좋겠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구하는 거예요. 이거 149에서부터 151까지의 확률. 아주 전형적인 그냥 정규분포 문제죠. 자, 그래서 P 한 다음에 149 x바 151. 그럼 요거를 요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뭘 해줘야 돼? 정규분포에서 확률 구하기 위해서 표준화 시켜줘야죠. 표준화를 시켜주면 자 가운데 있던 문자가 뭘로 바뀌어요? Z로 바뀌고 자 앞에 있던 149를 표준화시키면 이렇게 시키는 거지. 2분의 149 빼기 2분의 1분의잖아. 2분의 1분의 149 빼기 150. 기억나나?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표준화 공식이죠.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151은 얼마가 돼? 플러스 2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니까 이때의 확률은 자, 이 0.4772가 몇 번 있다? 2번 있다. 그죠? 민주 오케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민주야, 너 설날에 뭐 했니? 5일 내내 잤니? 표준화를 시켰을 때 표준화를 시키면 항상 가운데 0이잖아요. 근데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의 그 넓이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가 0이니까 마이너스 2는 이쪽에 있겠죠. 플러스 2는 이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의 넓이를 지금 찾고 싶은데
이 정규분포 표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자, 여기 2.0이라는 건 0부터 2.0까지의 넓이가 0.477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의 넓이가 지금 0.477이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게 옆에 하나 더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0.477이에다가 곱하기 2 하라는 거야. 그 얘기 한 거죠. 가장 기본적인 정규분포에서 확률 구하는 방식이에요. 얼마니? 0. 9 9544 9544.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자, 필수예제 5번은요.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는 평균이 18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써놓자. 18, 4제곱이라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x가 그렇대요. 근데 여기서 또 표본을 뽑았는데 크기가 얼마인 표본을 뽑았대? n, 그쵸?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대. 그러면은 자, 평균은 똑같고 여기를 이렇게 쓸게요. 루트 n분의 4 전체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어차피 시그마를,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갖고 와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보이도록 이렇게 써놓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규 분포를 썼어. 근데 그 x바가 17 이상 19 이하일 확률이 0.866사래요. 여러분이 이 그 표준 정규 분포 표준화 시켜가지고 확률을 찾는 이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사실 저 0.8664라는 숫자를 딱 봤을 때 거의 끝났죠.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 중에 0.8664랑 연관되어 있는 값이 누구야? 1.5지. 그러니까 생각해봐. 지금 평균이 18이잖아. 18. 평균이 18이면은 17부터 19까지의 확률이라는 것은 평균을 딱 가운데다 놓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표준화를 시켜도 평균 0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두 지점일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 0.8664는 이렇게 같은 위치만큼 떨어져 있는 이 두 지점에서 이 값을 곱하기 2 해가지고 나온 확률일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0.433이랑 연관이 돼 있겠구나. 좀만 더 생각해 보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x바가 17 이상 19 이하의 확률, 여기서의 이 19나 17 같은 녀석들은 표준화식을 거치면 요런 데로 올 거 아니야. 요런 데로. 그지? 요런 데가 얼만데? 1.5하고 마이너스 1.5인 거죠. 그쵸? 둘 중에 하나만 골라가지고 뭐 19를 가지고 표준화를 시키면 1.5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n 나오겠죠? 승혁아,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겠어?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봐. 지금 여기까지는 알겠죠? 여기까지? 그럼 이 x바에 대한 이 정규 분포를 가지고 내가 x바가 17 이상 19 이하일 확률을 계산한다. 요런 확률을 구하려면 우리는 이제 요 값을 표준화 시켜서 구하잖아요. 자, 얘를 가운데를 이제 z로 바꾸잖아. 그지? 그럼 이 양옆에 들어가는 값들을 어떻게 구하지? 표준화식으로 구하죠? 그죠? 자, 그럼 여기 지금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돼? 원래 표준화식이 시그마분의 x-m이잖아. 그지? 그럼 지금 17이라는 애를 표준화시킨다면 뭐라고 써야 돼요? 그죠? 지금 현재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4지. 요거 분해, 여기는. 지금 우리 17을 표준화시키는 중이야. 17 빼기 19예요?
m이 뭔데 m? 18. 자, 이쪽은 오른쪽은 루트 n분의 4분의 19 빼기 18. 그죠? 그 정리하면 이쪽은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1 되니까 뒤집혀가지고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 이쪽은 플러스 4분의 루트 n 이렇게 될 거야, 승효가. 그럼 이거를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 그 그래프에다가 적용을 시키면은 가운데 0을 기준으로 이거하고 이거는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두 지점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쪽에 4분의 루트 n이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이 있겠지. 그랬을 때 이 넓이가 얼마가 나오면 되는 거야? 맞아. 이 넓이가 0.8664가 나온대. 근데 얘는 가운데 얘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절만 딱 자르면 이만큼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뭐 이거의 반이니까 0.433이겠지. 그래서 이 표에서 0.433이라는 넓이를 갖는 지점은 1.5니까 얘의 값이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 과정을 조금 우리가 줄여가지고 그냥 얘를 표준화 시키면은 1.5가 되겠네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익숙하다면. 그래서 결론은 4분의 루트 n이 1.5하고 같은 거니까 4 곱해주면 루트 n은 6하고 같은 거고 n은 36하고 같겠죠. 그죠? 그지? 네, 이런 식으로 표준화시켜서 푼다. 이런 유형이 제일 중요하다. 자, 189쪽으로 갑니다. 이거 했구나. 그러면은 190쪽으로 갑니다. 190쪽으로 가면 이제 마지막 이론이에요. 마지막 내용. 190쪽으로 가면 모평균의 추정 그래가지고 우리가 애초에 표본을 뽑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아까 희주가 말했던 궁금하니까. 모집단이 궁금해. 모집단이 궁금한데 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 표본을 일단 뽑았단 말이죠. 그래서 추정이라는 것은 표본을 조사해가지고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추측해보는 거죠. 그죠? 그것을 추정이라고 하는 거고, 이 추정의 가장 흔한 예가 뭐냐면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겁니다. 모평균의 신뢰 구간.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일까요? 맞아, 믿을 수 있는 구간이야. 여러분 왜 뉴스 안 보죠? 가끔 한 번씩 아마 아빠가 보고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다 들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여론조사 결과 같은 거 얘기할 때 뭐 본 조사는 뭐 한국갤럽에서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뭐 신뢰도 몇 %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우리가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는 완벽할 수는 없죠. 그죠? 내가 이 표본만 가지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야 이게 우리 모집단 전체의 결과야 이렇게는 말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추측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 내가 우리나라 고3 학생들의 몸무게 평균을 알고 싶어. 다 구할 순 없잖아.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5명의 평균을 구했어. 5명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평균이 65야. 예를 들어 65가 나왔어. 모두 나는 아니라는 표정인데. 65가 나왔어. 여기 60이 나왔어. 60이 나왔어. 그럼 내가 그 60이라는 값이 표본 평균인 거죠. 표본 평균. 그럼 내가 그 60을 가지고 야 우리나라 고3 학생들 몸무게 평균은 60kg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자 내가 뽑은 표본의 평균은 60이야. 근데 여기서 일정 값만큼을 빼고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을 만드는 거야. 우리나라 고3 학생들 몸무게의 평균은 55에서부터 65 사이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 구간이 신뢰 구간인 거예요. 근데 또 그 신뢰 구간을 잡을 때도 내가 만약에 이 신뢰 구간을 엄청 넓게 잡아 놓으면 이 구간 안에 진짜 평균이 들어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그럼 신뢰도는 어떻게 될까? 신뢰도.
신뢰도라는 게 이 구간 안에 진짜 평균이 위치할 가능성이거든요. 그럼 구간을 넓게 잡으면 넓게 잡을수록 그 구간 안에 진짜 평균이 위치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신뢰도가 95%일 때하고 신뢰도가 99%라는 것은 이 신뢰 구간의 길이를 짧게 했느냐 길게 했느냐예요. 짧게 하면은 이 구간 안에 진짜 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5%고 좀 더 길게 하면은 이걸 99%로도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구한 60이라는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55부터 65라고 추측했을 때랑 자, 더 넓혀가지고 50부터 70까지야 이렇게 추측했을 때 당연히 50부터 70까지로 얘기를 했을 때 맞출 확률이 더 높겠지. 그러니까 그게 신뢰도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를 잘 보면요. 가운데 요게 지금 표본 평균입니다. 그죠? 내가 구하고 싶은 고3 학생들 전체 몸무게 평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거? X바. 내가 뽑은 표본의 평균. 그래서 보시면 이 표본 평균에다가 이 1.96 루트 n 분의 시그마라는 값을 한번 빼주고 한 번 더 해준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내가 뽑은 X바가 여기 있다면 이 X바에서부터 요만큼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가지고 구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자 X바는 똑같은데 이 구간이 조금 더 길어진 거예요. 상수가 바뀌었잖아. 2.58로 바뀌었죠? 그죠? 그럼 구간을 좀 더 길게 잡으니까 신뢰도는 어떻게 돼?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신뢰 구간이라는 건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식은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이 1.96이나 2.58 같은 상수는 문제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숫자보다는 이 전체적인 식의 구조 있죠. X바에서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고 더한 것. 이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 왜 신뢰 구간을 이렇게 구하는지는 내가 토요일 날 좀 설명해 줄게요. 지금 그걸 설명하면 뒤에 문제 풀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식을 외워가지고 뒤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수업이 끝난 게 아니야.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192쪽으로 가서 이 문제에서 보면 지금 이 문제도 여기 0.95라고 되어 있죠. 이게 95%짜리라는 뜻이고요. 0.99 이게 99%짜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써주면 1번 문제를 풀 때는 요 상수 있지. 요 상수로 문제를 풀고 2번 문제 99%짜리를 풀 때는 2.58로 풀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지금 생각해 보면 정구의 수명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정구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수명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1000시간, 표준 편차 50시간. 그러면 우리 방금 배운 그 신뢰 구간 식을 한번 써보면 자, X바 마이너스 여기 어떤 상수였죠?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쪽도 X바 더하기 여기 어떤 상수가 들어가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겼잖아. 생각이 보고 있지? 자, 그러면 지금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 100개. 서연아, 이 100개는 뭐예요? 100개. N값이죠. 그죠? 그 다음에 평균이 1000시간. 자, 여기서 말하는 1000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뽑은 그 표본의 평균을 말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봐야 돼? X바라고 봐야 돼. X바. 표본 평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게 혼란이 올 때가 있어. 여기서 지금 표준 편차가 50시간이라 그랬는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표준 편차는 누구의 표준 편차죠? X의 표준 편차야? X바의 표준 편차야? 이거 내가 뽑은 이 100개의 전구에 대한 표준 편차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X바의 표준 편차라 그러면 이상하고 표본의 표준 편차예요. 표본의 표준 편차.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설명이 있어요. 문제 바로 밑에 설명 그래가지고 모 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하려면 모 표준 편차를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문제에서 얘기해 주기도 하고 이 문제처럼 그냥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를 말해 주기도 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정확한 모 표준 편차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시그마 값이 뭔지는 나는 몰라. 하지만 n이 충분히 크면 시그마 대신 그냥 표본 표준 편차를 써도 괜찮다. 그래서 그냥 표준 편차가 50시간입니다 라고 말해주면은 이걸 그냥 우리는 시그마의 값으로 사용을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고민하지 말고 얘를 그냥 시그마의 값으로 사용을 해도 괜찮다. 큰지 안 큰지? 뭐가 크다는 거죠? 아, n이 충분히 크면 보통 n이 한 30 이상이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야 이거 n이 큰지 작은지 내가 판단해봐야 되겠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이거는 n 값이 여기 나와 있는 표준 편차를 써도 괜찮은 n 값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못 풀어. 아니면 못 푸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표준 편차가 나오면 이거를 그냥 모 표준 편차라고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집어넣을 값들을 다 알고 있어. 해보자. 1번은 자, 가운데 m이 있고요. 자, x바. 승효가 x바가 얼마지? 1000이지, 1000. 그리고 지금 우리 신뢰도 95%를 추정하는 중이니까 이 네모 안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아니 여기 1.96 1.96이 들어가고 그리고 루트 n이니까 루트 n이면 n 값이 100이니까 10이죠 10 그리고 시그마는 얼마야? 50 그렇지. 자 이렇게 이쪽도 똑같아. 1000 더하기 1.96 곱하기 10분의 5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1.96에 5 곱하는 거네? 얼마죠? 1.96 곱하기 5 9.8 9.8 그러면은 1000 더하기 9.8이랑 1000 빼기 9.8이죠? 맞니? 1000 빼기 9.8 얼마게? 990.2 990.2부터 1000 더하기 9.8이니까 1009.8 이렇게 되겠죠? 1009.8 요게 신뢰 구간이다. 요게 신뢰 구간. 그럼 2번은 다른 건 다 똑같고 뭐만 바꿔주면 돼요? 그죠? 이거 1.96 대신에 2.58로만 바꿔주면 되겠지. 그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왔잖아. 990.2부터 1009.8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뭘까요? 길이. 보통 우리 구간의 길이라고 하면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러면 길이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는 거잖아. 그지? 그럼 지금도 얘에서 얘를 빼면은 그게 길이겠죠. 근데 이쪽 거에서 이쪽 거를 빼면은 x반은 무조건 없어지잖아. 그럼 뭐만 남아요? 자, 여기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면 길이는 이 네모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의 2배이지 않을까? 그쵸? 이거에서 이거를 빼는 거니까 그죠? x바 사라지면서 부호 플러스로 바뀌고 요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겠지. 그치? 네, 요게 실내 구간의 길이다. 그래서 이 실내 구간의 길이도 자 193쪽에 보면 이제 이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 신뢰도를 구하는 식에서 따온 거다.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자, 오른쪽에 문제 볼게요. 7번 문제를 보면은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표준 편차가 10이에요. 그럼 이거는 시그마 값이 10이라고 얘기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제품 무게의 평균을 M 이것을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요거다. 여기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했죠. 이게 방금 얘기한 뭐야? 신뢰 구간의 길이, 그쵸? 신뢰 구간의 길이. 이게 어떻게 써진다 그랬냐면은 2 곱하기 네모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죠. 그치? 그럼 그대로 넣어볼까요? 자, 2 곱하기 상수 자리 얼마 넣어야 되나? 상수?
1.96.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자,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n이면 얼마예요? 표본의 개수를 지금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루트 n은 그냥 루트 n이라고 두시고 시그마는 알지? 시그마는 10. 그치? 요게 지금 실내 구간의 길이인데 그 길이가 1.4보다는 어때야 되는구나? 작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그죠?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니까. 맞지? 자, 그럼 얘를 계산할 건데 얼마인가요, 이거? 루트 n을 이쪽에 곱해줄게요. 루트 n 이쪽에 곱해주고 이쪽이 지금 3.92에다가 10 곱하니까 39.2네. 39.2를 1.4로 나눈 거네요.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나눠 떨어지나? 20. 얼마지? 28. 루트 n이 28 이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루트 n이 28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줘야 돼? 제곱해야지. 제곱. 28 제곱이 얼마야? 784. 그래서 784개다.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풀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표본의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실내 구간이 점점 길어지나? 방금 우리가 푼 문제 생각해봐. 실내 구간의 길이가 1.4 이하가 되게 만들잖아. 1.4 이하가 되게 만드는데 표본이 최소 몇 개이어야 하느냐? 최소 몇 개냐? 최소 784니까 784개 이상의 표본을 만들면 실내 구간이 1.4보다 짧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생각해봐.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식에서도 보면 루트 n이 어디 들어가 있어? 분모에 들어가 있어. 그럼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짧아지는 거예요. 니네 생각해봐. 실내 구간을 아까 그 몸무게를 우리가 실내 구간을 추정한다고 했을 때 뭐 평균 60 나왔을 때 표본 평균 60 나왔을 때 내가 이거를 모평균은 10에서부터 100 사이에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신뢰도는 높일 수 있죠. 근데 신뢰도는 높일 수 있지만 그 결과가 그런 추정이 의미가 있나요? 뭐 그거는 조사 안 해보고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구간의 길이를 이렇게 너무 길게 만드는 것은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거기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높이면 높일수록 같은 신뢰도에서 이 신뢰 구간의 길이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95%의 신뢰도라고 했을 때 내가 55에서부터 65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59에서부터 61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유용한 자료겠니? 이게 더 유용한 자료지. 더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더 정확하게 추측하고 싶으면 표본의 크기를 계속 어떻게 하면 돼? 계속 늘리면 돼. 계속 늘리면 늘릴수록 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지고요. 실내 구간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건 그만큼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그렇다고 또 실내 이 표본의 크기를 너무 많이 늘리면 그만큼 조사를 많이 해야 되잖아. 그럴 바엔 전수조사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적정선을 찾아가지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 이런 내용들도 이제 나중에 뒤쪽에 문제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 자, 194쪽으로 가볼게요. 야, 마지막 필수 예제야. 우리 이 책 언제 시작했지? 12월 한 20일? 그때 시작했죠. 한 달 조금 넘은 거야, 그지? 한 40? 그랬니? 아, 그랬니? 아, 호흡 늦게 끝나가지고. 야, 한
달 만에 끝냈네. 한 달 10일? 한 달도 안 걸렸네, 그지? 설이 없었으면 그냥 상처. 그러네. 근데 그렇게 말하려면 책을 끝내야지. 진도를 한 달 만에 나간 거고 책을 끝낸 건 아니지 아직. 그지? 최근 한2달 대박이요. 선생님 왜 이렇게 꼭 빼세요? 수업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 평균 아니 너무 빨라요. 진도가 빨라? 근데 진도를 또 늦게 나가면요 또 할 게 없어요. 심심해가지고 빨리빨리 나가놔야지. 이게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는 것보다 빨리 나가고 한 번 더 나가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 진짜 너무 천천히 나가면은 할 때는 되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한 여기쯤 나가잖아요. 앞에 거 다 까먹어요.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차라리 빨리 여러 번 도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어차피 둘다 앞에 거 기억 안 나니까. 아니, 나 지금 앞에 거 까먹어. 그래서 여러 번 도는 게 낫고 특히 확통은 분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여러 번 돌기 좋아. 오늘 그리고 이게 기쁜 소식은 아니지만 그 미적 하는 친구 중에 첫 번째로 이탈자가 발생했어. 미적에서 확통으로. 아그 어떤 여자애 아니 남자야. 남자애야? 미적에서 확통으로. 그럼 걔는 진짜 뭐 하는 애야? 아니 얘가 미적도 하고 학통도 하고 수험도 하고 식사를 다은이. 되게 대단한 아이. 아니 누군데? 아, 근데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거는 학교에서 그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더만. 미적은 무조건 해야 되고 걔가 아무튼 미적은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중에 확통이 있는데 확통을 안 고를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선택 과목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확통도 하는데 근데 또 수능도 봐야 되니까 이제 방학 특강 하면서 수원 수투도 하고 수원 수투 미적 확통 다 하고 있죠.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건 진짜 힘든 일이야. 미적과 확통을 둘 다 한다는 우리 건. 학교 안 되죠. 우리 학교에서 선택하면 야 우리 학교에서 그거! 선택하고 저런 거 없어. 미적에서 이제 확통으로 넘어온 친구는 그 의고 친구입니다. 의고 친구인데 어차피 우리반 아니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근데 공부를 잘해요. 잘하는데 미적을 해보니까 어려운 거지. 의고에서 막 내신 100점 받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야. 잘하는 친구인데 이제 좀 효율성 같은 걸 따져봤을 때 이제 미적을 내가 끝까지 공부하기가 만만치 않겠다라고 느낀 거죠. 아예 못하겠다라기보다는 근데 그 똑똑한 애니까 저것도 잠을 보려고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쉽지 않다. 아니 원래는 그러니까 S였죠. 미적 S반이었죠. 부원장 쌤 반이었는데 이제 확통으로 바꾸면서 이제 통반으로 내려온 거지. 아무튼 그렇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진도가 빠르네, 뭐 어렵네, 뭐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포인트는 그거야.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야. 미적도 있으니까 우리는 일단 책이 벌써 끝났잖아, 그치? 미적은 더 열심히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책이 3분의 1이나 남았어요. 3분의 1이 넘게 남았어. 자, 보자. 표준 편차가 0.4인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자, 이것도요. 여러분이 아까 그 신뢰도 구하는 식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x바 빼기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더하기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 식에서 봤을 때 이 m하고 x바의 차, 이 차라는 게 결국 뭐냐면 봐봐, 이 식에서 x바를 다 빼볼게요. 세 군데서 다 빼보면 m 빼기 x바가 되겠죠. 가운데가 이렇게 되고요. 왼쪽 편에는 요것만 남고요. 오른쪽 편에도 요것만 남죠. 결국 이거는 m 빼기 x바가 요렇게 된 거 아닌가? 이게 된 거죠. 그죠?
이 m에서 x바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는 이것이 m과 x바의 차를 말하는 식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m과 x바의 차가 루트 m분의 시그마 이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요게 곧 루트 n분의 시그마다. 그래서 그것이 0.1 이하가 된다 그랬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상수가 빠졌네. 여기 네모. 상수 있어야지, 그지? 여기 네모. 그래서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0.01 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상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상수 자리는 얼마가 들어가? 1.96이 들어가야지, 그치? 여기 알려줬죠? 1.96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루트 n은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고, 시그마는 0.4죠. 그죠? 뭐 식은 이건데 계산이 조금 그렇다 좀. 그죠? 루트 n 곱해주고 0.01로 나눠주면은 소수점이 2개씩 밀리니까 19.6 곱하기 4가 되겠네. 19.6 곱하기 3 얼마요? 1.6을 빼는 거니까 78.4인가? 78.4보다 루트 n이 큰 거야. n이 아니라 루트 n. 그럼 또 78.4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곱해야지. 제곱. 그래서 해보면 뭐 6146점 몇이 나온대. 이거보다 n이 더 크다. 그래서 n 값은 6147이다. 그죠? 6147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우리가 토요일 날 여기 남아 있는 문제들 그 연습 문제 몇 개 더 풀게요. 몇 개 더 풀 거고 그 이번 주 토요일 날도 11시 20분에 해도 되니? 혹시 안 되는 사람 있어요? 다수결. 좋아요. 좋아? 너안 거잖아. 나올 거야. 나 진짜 찌르는 거야. 어? 그러니까 11시 20분에 하는 거 괜찮은데 제가 온다는 보장. 의지가 있어. 굳은 의지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올게요. 그래, 제발 오고. 아니,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1시 10분에 할게요. 마지막 시간이라서 같이 문제 풀어보고 그러면 될 것 같거든요. 어. 토요일에 몇 시에서 어때요? 토요일 12시 40분. 요즘 이런 주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할게. 수고했어요. 안 열려요. 이거 지금 왜 열어? 아니 지금 왜 열려? 지금 먹게? 아니 이거 수업 들으면서 너무 졸려가지고 마실라 하는데 안 열려가지고 왜 이렇게 쉽게 열어요? 왜 이렇게 빨개질 때까지 네가 다 해놨나 보다.